프리츠커상 하나 못 받는 한국 건축가들 앤드서현 이소자키 아라타시는 일본인 건축가다. 2019년 프리츠커상 수상자. 상투적 표현으로 건축의 노벨상이다. 지명도로 보아 그가 41회 수상자가 되는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화제였다. 일본 수상자가 모두 8명이 되었다. 가장 객관적 잣대로 일본은 세계 최고의 건축 강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여기에 항상 묻어오는 불편한 문장이 하나 있다. 한국 건축가는 없다더라. 이것은 서술이 아니고 힐난이다. 도대체 너희는 뭐가 잘못된 거니? 옆집 애들은 우등상도 척척 타온다는데 좀 더 비교해보자. 건축의 0대8은 오히려 덜 부끄럽다. 노벨상은 1시 24분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금메달 수는 5대4였다. 과연 뭐가 잘못된 걸까? 프리츠커상은 건축가의 계획안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루어진 건물을 보고 판단한다. 도면이 아니고 성취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가가 대표로 수상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 관여한 사회의 가치를 칭찬하는 것이다. 노벨상도 배경에 사회가 있다. 잘못을 찾으려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 건물은 건축주가 제시하는 일정 예산 용도 대지의 조건 안에서 시작한다. 건축가는 이를 만족시키는 창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계획이 건물로 도시에 구현되는 것은 사회적 과정이다. 인허가를 포함하고 설계 단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의 시공자가 개입한다. 모두 집합적으로 역할을 다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건물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목숨 걸린 사안이었던 듯 삼수에서 유치하여 의회사의 쾌거를 이룬 평창올림픽 현장으로 가보자. 개막식장, 각종 경기장 그리고 한국 홍보공간인 코리아하우스도 지었다. 코리아하우스 짓는데 발주처가 내건 문장은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인 올림픽에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후 패럴림픽 기간 동안 코리아하우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이었다. 철학의 역사의식 그 세계관은 없고 피해의식 그 과시욕 그 승부욕만 담긴 문장이라고 아쉬워할 일이 아니다. 강릉올림픽 파크에 지어진 코리아하우스. 디자인 심사 없이 컨테이너로 지었다. 중앙포토 다중이용 건물이면 설계의 시공 후 운영점검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랜드마크를 설계할 건축가가 결정된 것은 개막 4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내 경험으로 주택 설계만 해도 6개월이면 일정이 빠듯하다. 그런데 설계 착수 후 15일 안에 세계의 계획안을 제출해 승인받고 45일 안에 설계 마무리해 세계인에게 어필하고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하는 과업조건이었다. 게다가 랜드마크 설계를 할 건축가 선정 방식은 설계비 입찰이었다. 올림픽 대표 선수를 추첨으로 뽑는 나라도 있더라. 낙찰받은 인근 지역의 건축가가 어떤 초인적 능력으로 과업조건이었던 심의의 지질조사 모형 제작까지 다 거치고 만들어 작업을 완수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랜드마크 주문하는 공공기관은 많다. 그러나 그들의 공사 예산은 프리츠커상 받는 국가의 절반을 넘지 않고 책정하는 건축 설계비는 그 공사비 대비 다시 절반이다. 창의력에 투자하는 금액이 4분의 1 이하다. 서울과 도쿄의 물가 수준은 거의 1대1이므로 건축가의 생존대하는 설계기간을 4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훈련기간은 4분의 1이 안 되지만 금메달은 따와라. 오가와 게이기치 소천. 조선 총독부 하급 공무원이었다. 고려시대 이후 한반도에 있었던 공사 감독자로는 처음으로 남겨진 이름이다. 그는 평창올림픽 대최 700년 전 고려 말에 지어진 어떤 건물 수리보수 작업의 책임자였다. 이 건물은 조선의 시대 5번의 수리와 단청 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조선은 그 장인 중 단 한 명도 호명을 기록하지 않은 사회였다. 이에 비해 식민지의 시골 사찰 보수공사 책임자의 이름도 기억하는 사회가 프리츠커상. 노벨상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그가 수리 책임자로서 4개월 아니라 4년 걸려 최대한 창건 상태에 가깝게 되돌려 놓은 건물이 대한민국 국보 49호다. 수덕사 대웅전 일본 에도시대 장인들은 수준이 인정되면 무사들처럼 칼을 찰 수 있었다. 섬뜩하다. 제대로 일을 마치지 못하면 칼 앞에 목숨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다. 요구는 간단하다. 목숨을 걸어라. 그런 장인들이 지금도 건물 시공하고 연구실에서 실험한다. 우리의 랜드마크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는 인부들이 짓는다. 공사 예산 부족하니 숙련도 믿을 수 없는 이국 근로자들이 더 많아진다. 수많은 공공건물이 세계 건축계가 의없어 할 디자인의 근거에서 태평한 선길로 지어지고 누구도 기억할 필요 없는 공허한 사업이 되어
도시에 던져진다. 건축은 어렵다. 이해 주체가 많은데 이해관계는 공유되기 어려우므로 먼저 신뢰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일본과 미국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 건축하는 것은 유독 훨씬 더 어렵다. 갈등 사회이기 때문이다. 말도 손도 거칠다. 노벨상, 프리츠커상 이전의 사회를 반성해야 한다. 그러기에 프리츠커상 하나 못 받아오느냐는 질타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역사와 도시의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발주처, 심의위원, 행정공무원, 민원인, 공사장 인부들 사이에서 분투하는 대한민국. 건축가들 만세. 건축계 노벨상 일본 구명 부스 한국 영명 서울은 명품도시 일가 작퉁도시 일가 김석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구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들어선 봉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라크 출신의 건축가 자하 하데드가 설계했으며 2014년 3월 문을 열었다. 한국문화 홍보서비스 코리안앤뉴스 땅 짚고 한국에도 좋은 건축가가 많은데 한국에선 한국 건축가들이 제대로 설계 건축할 기회를 갖지 못해요. 오히려 나 같은 외국인에겐 기회를 주고요. 이상해요. 야마모토 리켄 산울 3월. 건축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야마모토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유명한 건축물은 거의 외국 건축가 작품이라고 했다. 이처럼 외국인 건축가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수도인 서울에서는 한국 건축의 색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웃 도시 일본 도쿄가 건축 명소가 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땅 짚고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 옛 목조 단층 건물을 층층이 폭에 쌓는 방식으로 디자인했다. 한 청년 건축가 사로잡는 일 건축의 역할 보여준다. 건축은 사람이 생활하는 건물을 짓는 일인 동시에 한 사회를 보여주는 집합체다. 건축을 두고 사회 문화 공학이 결합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이유다. 일본 도쿄는 건축의 다각적 기능을 잘 보여주는 대표 도시다. 건축학도라면 방문을 소원한다. 눈밑 지방. 신경 써야 할 단 3가지. 키변 구원 김지현 도쿄의 유명 건축물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랑받는다. 서울의 종로를 연상케 하는 아사쿠사 중심에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센소지 628년가 있다. 절로 이어지는 200m 상점가를 찾는 2만 연간 3,000명에 달한다.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에서는 거리를 훤히 볼 수 있다. 일본 4세대 건축가 구마 겐고가 지었다. 아시아 명품 불상이 집결한 도쿄 내즈미술관. 도쿄올림픽 스타디움 역시 그의 작품이다. 땅 짚고 세계무역센터에서 바라본 도쿄타워 애경. 더 게이트 1958년 미나토구에 지어진 도쿄타워와 도쿄돔. 도쿄 스카이트리는 모두 아시아 1위 건축회사인 일본 리켄세케이 1작품이다. 도쿄타워는 2012년 스카이트리에 그 자리를 넘겨주기까지 333m의 높이로 도쿄 스카이라인 상징으로 평가받았다. 일본은 총 9명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최대 수상자 배출국이 됐다. 여성 프리츠커상 수상자 중 1명인 세지마 가즈요는 건축에 진심인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일본 건축가들은 설계를 통해 건축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회적 역할도 한다. 야마모토는 일본인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많은 이유로 일본 건축가들이 건축물을 통해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땅 짚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내 길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전경. 건축가 김석철이 설계한 예술의 전당은 1993년 2월 15일에 완공된 국내 최대 규모 종합예술시설이다. 서울연구 데이터 서비스 김숙은 김중업 있는 한국현대건축 발전은 한국은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다. 한국 건축가들은 대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디자인이나 기능을 강조한 설계보다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 사회적 메시지는 언감생심이다. 그나마 서울은 재미난 건축 요소를 주입할 기회가 있다. 1993년 문을 연 서초구 예술의 전당은 갓 모양을 한 오페라 하우스와 부채꼴 모양의 음악당 등 전통에서 차간한 외관으로 유명하다. 고 김석철 명지대 석좌 교수가 설계했다. 한때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실험적 건축물을 지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국내 최초 주상복합 아파트 세운 상가는 천재 건축가 고 김숙은 작품이다. 1967년 개관식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참석했을 정도로 화제였다. 서울시는 최근 이곳을 녹지로 만드는 등 일대를 재개발한다고 했다. 땅 짚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 내 김중업관. 건축가 김중업이 1962년 완공한 뒤 업무동으로 쓰이던 이 건물은 구조 안전성 문제로 변형됐다가 2023년 4월 김중업관으로 재개관했다. 류시스 김수근과 함께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인물인 고고 김중업이
1962년 완공한 중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지금도 한국 건축 명작에 꼽힌다. 서울에서는 이러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건축 활동이 제법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동부권 랜드마크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외관은 거대한 우주선 모양이다. 1500석 이상 공연장을 갖춘 서울 강서구의 지아트센터 서울 복도는 큐브같이 생겼다. 땅 짚고 서울 강서구 아곡지구의 지아트센터 서울. 일본인 건축가 안도 바다오가 설계를 맡았다. 엘 지아트센터 서울 랜드마크. 외국인 설계가 국룰 이지동시에 한국인 건축가가 지은 서울 랜드마크는 점점 보기 어려워지는 추세다. DDP 설계는 이라크 출신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주도했다. 엘 지아트센터 서울은 일본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작품이다. 한국에서 서울 롯데월드타워 555m, 부산 LCT 412m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인 여의도 파크원 318m 설계가는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다. 이처럼 외국인 건축가를 선호하는 기조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빈번하다. 최근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지명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작품 사운드스케이프 소리 풍경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장 역시 미국 출신 건축가 톰 베인이다.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닮은 서울로 7017는 네덜란드 출신 건축가 위니 마스가 맡았다. 랜드마크 설계는 외국인 설계가를 쓰는 게 국룰 보편적인 규칙이 돼버렸다. 땅 짚고 서울 동대문구 구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들어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라크 출신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으며 2014년 3월 문을 열었다. 한국문화 홍보 서비스 코리안 앤뉴스 도쿄 창조 도시 되는 4일. 서울은 짝퉁 도시 건축업계에선 서울 랜드마크 등 대형 건축물을 설계할 기회가 국내 건축가에게도 주어져야 한국 건축이 발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희영 전 한국건축가협회장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DDP를 만들 때 그랬듯 많은 발주처가 외국 유명 건축가를 상대할 때는 공기나 예산을 더 늘려주지만 한국 건축가에게는 보수적인 기준을 강요한다며 표준화된 건축물이 양산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주요 건축물만큼은 최대한 건축가의 설계안을 실현시켜줘야 청년 건축가들이 설 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한국 건축계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 도시를 표방한다면서 국내 건축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해외 랜드마크를 베끼려는 시도만 한다며 가장 큰 도시가 국내 건축가를 홀대하는데 다른 군소지자체가 한국 건축가를 찾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5회 서울도시 건축 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영국 출신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위촉했다. 건축 대가들의 작품 세계 앤드제이엔트 5일본 소재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여러 유명 건물은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작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총 8명의 일본인 건축가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단일 국가의 건축가들이 수상한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수상 인원입니다. 현대 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저명한 건축가들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단계 겐조는 일본인 최초의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입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 후 현대 건축 양식의 선구자였으며 도시 계획과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단계 겐조는 20세기 초 모더니즘 양식을 선도한 스위스계 프랑스인 건축가 르 코르뷰지에의 작품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계 겐조의 스타일에는 전통 일본의 미학과 모더니즘이 혼합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국립요요기 경기장, 도쿄도청, 후지티비 빌딩이 있으며 모두 도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키 후미히코는 1960년 일본에서 개최된 월드 디자인 컨퍼런스의 핵심 구성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당시 계속 변해가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건축과 현대적인 개념을 제안한 메타볼리즘 운동의 일원이었습니다. 마키는 오타카 마사토와 함께 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개별적 건축 스타일을 아우르며 전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룹 형태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역대 두 번째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인 마키 후미히코의 대표작에는 도쿄의 다이카냐마 힐사이드 테라스 건물 단지와 도쿄의 스파이럴, 교토의 국립근대미술관, 시마네 이즈모 역사박물관, 치바의 마쿠아리 메세 등이 있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건축을 독학한 현대 일본 건축계의 거장 중 한 명입니다.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세 번째 일본 건축가인 그는 자연의 빛을 창의적으로 포함시켜 이용한
인상적인 콘크리트 건물로 유명합니다. 안도 다다오의 작품에는 도쿄의 오모테산도 힐즈, hyogo 현림미술관, 오사카의 빛의 교회 등이 있습니다. 구로카와 기쇼 역시 1970년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 만국박람회를 이끌었던 인물이자 급진 성향 건축가들의 모임인 메타볼리즘 운동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메타볼리즘과 정보, 재활용의 개념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구로카와 기쇼는 이를 삶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도쿄 국립미술관, 후쿠이 현립공룡박물관, 히로시마 시립현대미술관, 후쿠오카 은행 본전,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이토 도요는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특징인 건축가입니다. 자유양식을 추구하는 그의 디자인은 곡선과 유리로 가득하며 땅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반시게루는 지난 2013년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미야기의 센다이 미디어테크, 가나가와의 미나토미 라이선 모토마치 축하가 이어 도쿄의 자코엔지 공공극장이 있습니다. 구마 겐고는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 인기가 높은 현대 건축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작품은 주변 환경과 지역의 역사에 영감을 받았으며 종종 천연 자원과 소재를 작품에 넣습니다.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고치의 유스하라 오든 브릿지 뮤지엄, 고치기의 나카가와마치 바토 히로시게 미술관, 도쿄의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 메이지 진구 뮤지엄 등이 있습니다. 반시게루는 재활용으로 만들었거나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작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즐겨 쓰는 소재 중 일부는 화물 컨테이너, 종이, 골판지통과 나무입니다. 반시게루는 지난 2014년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습니다. 반시게루의 대표작으로는 hyogo의 젠보 세이네이, 오이타의 유후인포, 야마가타의 쇼나이 호텔 스이덴 테라스, 오이타 현리배수례관 및 시즈오카현 후지산 세계유산센터가 있습니다. 이소자키 아라타는 포스트모던 건축을 선도하면서도 그 자신은 특정 양식에 얽매이지 않는 작가 중 하나입니다. 9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축의 한계를 밀어붙이며 건물로 더욱 기능적인 건축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2019년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것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후쿠오카의 기타큐슈 시립미술관, 미토 예술관, 이바라키의 스쿠바 센터 빌딩, 오이타의 유형문화재인 전 오이타 현립중앙도서관 현 아트플라자 군마 현립근대미술관, 오카야마의 나기치오 현대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가들과 훌륭한 작품들은 세계가 일본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모습도 계속해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